예, 민주당에서 오늘 4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이죠? 사법 내란을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진압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슨 범죄자가 흉기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먼저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합니다. 예, 민주당 의원총회장에 저렇게 피켓을 들었습니다. 대선 개입, 예, 규탄한다. 대법원에 규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어제 주장을 했었고 의총장에서 아마 그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통합하겠다. 그다음에 우클릭하겠다. 이게 다 거짓말이고 지금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건 당 지도부하고 원내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묻냐고 하는데 저기도 당무 우선권 같이 이재명 후보의 허락이 없이 저런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승인한 건데 자 이재명 후보 통합하겠다. 우파 인사들 누구 윤여준 전 장관 같은 다 끌어들여서 분치를 해놓고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보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복하고 우리 뜻에 맞지 않으면 보복하고 정말 우리가 같은 판결이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우리는 당연히 되갚아준다. 심지어 김병기 의원 같은 건 이것들 봐라. 한 달 후에 보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게 민주당 지금 주류의 생각이라 그러면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뭘 볼 것이냐. 이렇게 양두구육 같은 표리부동한 이중적인 민주당의 행동을 놓고 봤을 때 아, 이 사람들이 대선이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정말 집권하고 나면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구나. 연성 독재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차라리 엄포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거죠. 예, 성추인 부의장. 예. 사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우클릭, 나는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당내에서는 어쨌든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준혁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 개싸움은 룰 안 따진다. 자,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알려준다. 빠루 여전사 나경원 재판은 6년째 진행 중이다. 자, 김영민 의원 희대 재판 쇼다. 등등의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우클릭 가십시오. 우리가 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입장인 건가요?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통합의 메시지는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통합하겠다는 것은 통합의 대상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세력들과 통합 언제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 우측이든 좌측이든 통합의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통합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저런 지금 발언 우리가 살펴본 저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법관들이 지금 뭔가 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신속이 아닌 졸속의 절차를 밟으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렇게 좀 격한 발언들도 있습니다만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합법적인 권한으로 진압하겠다. 저겐 일단은 전 지도부의 생각은 저게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합법적인 이제 수단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청문회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또 탄핵도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럼 탄핵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탄핵도 카드 중엔 있죠. 근데 탄핵에 대해서도 역시나 탄핵을 준비하되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타이밍을 봐야 된다.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보실 때 물론 지금 김준혁 의원처럼 저쪽이 룰을 안 따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룰을 따져야 되느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우리는 6월 3일 날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예. 근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중도층 국민들에게도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한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룰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 국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좋지 않겠냐라는 당내 여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탄핵 카드도 분명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지금 공존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아마 지도부가 판단을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의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자, 김민석 또 지도부죠. 당 지도부 민주당의 김민석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임명 목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입니까?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네. 자, 이재명 사법살인, 사법테러다라고 하면서 김구 선생, 조봉암 선생, 장준하 선생,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김민석 의원의 과거 전력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김구 선생까지 언급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재명을 받들다 보니까 우상화 작업이 이제 김구 선생에까지 이재명 후보를 빗대는 양상까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법원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제가 남아수독 오거서라고 해서 이 남자가 5 술의 책을 읽는다. 이게 제가 처음 읽힌 다음에 책 정말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동서고금의 정치 관련 서적 다는 안 읽었겠지만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군부 쿠데타 이런 얘기는 다 들어봤지만 법원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법원은 입법과 입법과 행정이 충돌할 때 마지막 사회적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리 법의 지배의 가장 민주사회에서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이 어떤 쿠데타를 일으켰다는지 제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법원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것, 그거 자체가 독선이고 오만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사실 아까 최재형 평론가가 정말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면 탄핵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냉정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진욱 대변인.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났습니다. 대법원의 사법부의 어떻게 보면 선거 개입이다 등등 정치 개입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뭐 7일 날 법사위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대법관 수가 지금 14명인데 이번에 10대 2의 판결이 나오니까 이거 30명으로 늘려야겠다. 우리가 다 임명해서 넣겠다. 자, 그 대신에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은 판검사가 아닌 그냥 일반인을 임명하겠다. 뭐 정치인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헌법소원을 해서 사실상 헌재가 결정하기로 하자. 사심제로 운영하자. 이런 등등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어차피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기 때문에 하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일단 지금 당 내에서는 많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새로운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직 그 사법부의 판사분들께서 실명을 통해서 지금의 오늘의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현직 판사분들께서 무엇을 우려하고 있냐 하면 이 법원 스스로가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지금 대법관들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정말로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냐? 이게 정말 법을 세우는 거냐? 아까 그 말씀을 잘하셨어요. 법이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법을 가지고 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 균형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도 법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얘기하는 법치주의인가요? 저는 법치주의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 내부방에 실명으로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글들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례성은 정치적 편향을 문제 초래할 수 있다. 자,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사법부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민주당이 아까 법원 조직법을 발의해서 추진한다는 얘기, 또 다른 법안들이 있는데, 자, 대통령 재임기간 재판 중지, 헌법 84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 행위의 표현을 제외하는 것,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인설법이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딱 이재명 대표 후보 한 사람 위한 법이잖아요. 그 지금 5개 혐의 12개 재판 받고 있는 거 대통령 되는 순간 중지시키겠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급 법원이 판단해서 이 재판 대통령 돼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추되지 아니한다를 재판으로 그렇죠. 볼 것인가, 기소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못 하겠다는 거죠. 허위사실 공표죄 중 행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다는 거는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걸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선거 기간이 거짓말 경연장이 되는 거 누가 막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그 소추라는 단어도 헌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이게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 하위 단계인 법률로서 대통령의 직을 보장하겠다? 이걸 누가 동의합니까? 그럼 법을 차라리 헌법을 개정해서 전 국민적 동의를 받든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위인설법, 특히나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이런 법들이 정말 이제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게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거고 민주정치인가요? 저는 이런 지금 폭주들이 결국 이번 대선에서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속도 조절하지 않는 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하겠습니다. 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죠. 연휴 끝나는 대로 5월 7일 수요일 법사위 개최합니다. 모든 걸 걸고 사법 쿠데타 막아내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처리가 될지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성침 부의장,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 중에 이것도 있더군요. 아니,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긴 지 며칠 됐다고, 도대체 며칠 만에 그 많은 그 수만 페이지의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빨리 후딱 처리하는 게 말이 되냐? 이미 결론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법원에 인터넷에서 접속 기록 찾아내서 우리한테 내봐. 그거 아니면 법원 그 자료 하나도 안 보고 넘긴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판사들은 이 상당히 속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빠르게 읽을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판사를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던데, 근데 만약에 지금 판결문이 납득할 만한 판결문이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너무 1심, 2심이 좀 갈리지 않았습니까? 1심은 징역이 나왔고 2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의 판결문은 사실상 1심을 그대로 그냥 차용한 듯한 판결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특히나 지금 박영재 대법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2심 무죄 판결에서 주요하게 본인의 판결문이 판례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그 판결문에 그 보충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이 대법관들이 물론 작정하고 읽으면 다 읽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판결문으로 봤을 때 안 읽지도 않고 뭔가 대충 읽고 아니면 다 읽지 않고 뭔가 이런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그런 의구심이 갖고 계신 분들께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전 이번 판결문이, 저는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들은 뭔가 그 빠른 속독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만큼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이 판결문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신속이 아니라 너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